그러면 이 입 틈이 빽빽하단 말이에요. 빽빽하니까 깍지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어. 두둥 22년 12월 12일에 끓인 오후입니다. 재배동이 많이 좀 깔끔해졌어요. 노가대 좀 다 거의 다 끝나고 많이 좀 깔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상을 초월하는 지난번 여기 올려드릴게요. 리톱스 탈피하는 상황에서, 탈피도 아니었지, 그냥 꽃대만 문 상황에서 걸렸는데 그 안에 그 깍지가 안에 들어 있었죠. 리톱스가 깍지를 낳은 형국, 상황을 보자면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이번 것은 얘도 살짝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 분들도 물론 이제 그 집에서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까마귀 뭔마, 이 잡다한 것들이 막 중간에 막 비밀고 있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재미로 이제 입고자 하시거나, 뭐 키핑장 하우스나 뭐 매장 사장님도 농장도 상관관계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입고지를 하잖아요. 뭐 입고지에 뭐 하는 건 뭐 다 아시니까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시력을 가진, 뭐 안경을 쓰네 뭐 하네, 일반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상식적으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고지를 할 거 아니에요, 입을 떼서. 그런데 저짝에 입고지 한 애들이 겸사겸사 한번 쭉 둘러보다가 뭔가 좀 찌질해서, 요놈 이렇게 한번 배드릴게요. 야씨, 안 보이나? 여기 이제 초점이 잘 안 잡히니까 요거 현미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여드린 상황은 이 상황이었고, 두 번째 제가 거일령충에서 일령충 그쪽 새끼라고 추정이 되는 거는 요 상황이었어요. 요 상황 보이시죠? 여기 좀 더 하나 보이고, 좀 더 하나 보이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기존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렇게 요 상태에서 여기 끝에 여기도 있네. 요놈 깍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입고지를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입을 딴 상태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깍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놨어. 근데 새끼가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요 하나하나마다 다 깍지가 붙어 있을까? 이렇게 각각의 잎에 어떻게 있을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자, 그럼 추정입니다. 1번, 애초에 깍지가 잎끝에 있었다. 약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도 보시면 없잖아요. 하지만 일령충이나 약충 그 새끼들이 여기에 붙어 있을 확률이 1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서 잎이 하나씩 나오면서 깍지가 붙은 거고. 2번, 바람을 타고 날라왔다. 처음에는 깍지가 없었으나 잎을 꽂고 이렇게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팬이라든가 선풍기의 바람이 도니 이쪽으로 하나씩 떨어지면서 옮겨갔다. 그게 2번. 3번, 핑크 장갑 이놈이 하나하나 심어놨다, 깍지를. 그 3번이지만 불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2번도 없는 사항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깍지가 보통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특히 입고지가 대부분 하나의 개체에서 우리가 잎을 따서 번식하잖아요. 여기 뭘로 있네. 여기 이렇게 얘를 하나하나 잎을 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잎 틈이 빽빽하단 말이에요. 빽빽하니까 깍지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어. 지난번 리톱스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딱 달라붙은 그 꽃대 틈으로도 기어 들어가는 게, 뭐 추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라면 진짜 리톱스가 깍지를 했다고? 그 깍지랑 리톱스랑 밤에 이게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틈에 들어가서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잎을 뗐는데, 보이지만 않을 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그쪽으로 좀 확률을 깊게 봐. 확률. 근데 제가 가끔 어떻게 하냐면, 입고지도 한번, 입고지라는 건 좀 장기 재배의 성격에 가깝잖아요.
100% 담그는 건 아닌데요. 뭔가가 더 신경 쓰는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뭔가가 찜찜했던 애들이 입고질 하잖아요. 특히 삐리리 했던 거 잘라가지고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커팅하거나 뭐 하다가 번식할 때, 그럴 때는 제가 입고지도 퐁당퐁당 담궈. 퐁당퐁당. 그 담그는 것도 제가 사용 자재랑 활용했던 거 그거랑 이제 첨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댓글 게시 고정 댓글하고 설명란에 제가 그 사용한 약재랑 그 저기 카페 그 자재방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을 하시면 되고, 요즘에 문자 주문을 그렇게 보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좀 편하신 것 같아서 카페 가입 못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한번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 여기 어디 갔냐, 얘네들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한 번씩 담그고 제가 한번 현미경으로 한번 촬영해서 그 전후 다시 한번 요 영상하고 날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요 영상하고 같이 첨부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는 그 아까 잎 뒷면이 아니고 잎하고 새끼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속 부분이에요. 앞부분. 여기 앞부분. 여기는 사람 눈에 전혀 안 보이는 쪽이고요. 여기에는 대부분 보면 한 1에서 거의 1령충? 2령충 사이?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너무 작아서. 얘는 아직 더듬이랑 눈이 형성이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요 놈도 보이네. 요 놈. 아, 눈은 형성이 다 돼 있구나. 거의 움직임이 없지만. 요 틈입니다. 요 틈. 그럼 다시 일반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을 타는 게 있어서 이거는 뭐 똑같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참고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약은 희석해 놓으면 일반 농약도 마찬가지고 희석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확실히 떨어져요. 일반 농약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버리시라고 그래. 이게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도 제가 현미경 촬영해 놓은 거 있죠. 5일째 된 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서 약물에 묻혀서 걔네가 그 다음날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다 죽은 거 그거를 보여드렸듯이, 이게 지금 5일인가 거의 4일째인데 지저분하죠. 약물도 있고. 요것도 한번 마무리 테스트 겸 거품이 나야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자재는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이 된 거예요. 일반 농민들, 친환경 농업 하시는 농민분들이 사용하시는 자재라 그분들은 소득작물이에요. 소득작물. 효과가 없으면은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재는 아무튼 사용법하고 제가 그거는 따로 링크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거는 보시고 이렇게 잘 저은 다음에 아까 그 깍지 있었던 애들, 눈에 안 보이는 애들 요거를 담그는데 제가 이번에는 흔들면서 담그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막 흔들어서 해버리면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약의 효과를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흔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잘 저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묻히기만 할게요. 묻히기만 하고 제가 내일이나 와서 다시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서 상태가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3분만 놔둘게요. 오래 담근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전 영상에도 있어요. 제가 왜 오래 안 담그는지.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 작용 기작 플러스 얘네 한 세대 사이클, 2세대 사이클, 3세대 사이클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저래서 오래 담그는 것보다 횟수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내일이나 영상 다시 붙여볼게요.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가 워낙 작아서 이제 초점이 잘 안 잡혀서 딱딱하게 갈색이 돼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해서 말라 비틀어졌고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제가 큰 잎 하나 보여드릴 건데 걔도 지금 보면은 깍지가 떨어져서 바닥에 말라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작아 가지고 여기 새끼들 같은데 맞네, 저기 새끼들 얘네들도 다 죽었습니다. 제가 요거 자재 쓴 거는 이게 5일 정도 물에 희석한 지 5일 정도 됐다고 그랬죠. 제가 저 링크 밑에 고정 댓글하고 설명란에
요거 첨부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렇다고 제가 희석해 놓은 거 타서 오래 놔둬도 되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비하시는 게 좋고 5일 정도까지도 거의 묻으면 죽더라고요. 지난 현미경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이런 게 알이라든가 기타 뭐 탈피 중인 거, 일령충, 눈에 안 보이는 거, 얘네들이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건조할 때, 요맘때 건조할 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물을 안 줘서 생긴다 그건 아니고, 물을 안 줘서 건조한 환경이 되었을 때 증식이 많은 것이지, 해충이 깍지나 응애도 마찬가지고 없는데 어떻게 생겨요? 말이 안 되지. 어딘가에 있다가 건조한 상태에서 증식을 많이 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 박힌 애들을 찍은 거고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입고지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애들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그 주위에 한두 개가 있다가 옆으로 이동을 해서 뭐 바람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제가 뭐 손으로 만졌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을 주다가 고여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큐티클층이라네, 왁스층으로 돼 있거든요. 하얗게 밀랍 둥둥 떠 다니다가 이쪽 이제 자기네 숙주 얘네들 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아무튼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때문에 피해가 크다. 그리고 겨울에 물을 안 준다고 해서 깍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있던 애들이 어떠한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증식을 해요. 어미성충 한 마리가 200개에서 300개 알을 낳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무한 증식을 순식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주면은 깍지가 생긴다 그게 아니라, 물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깍지가 증식하는 타이밍이 빨라졌을 뿐이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빨라졌을 뿐이고, 원래 있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좀 부담이 되잖아요. 물 주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근데 깍지가 생겼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물을 주셔야지. 물을 주라네. 약을 쳐야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죠. 최대한 조금 시원하다네. 좀 따뜻한 날 골라서 하시면은 그게 큰 문제 없어요. 뭐 약재라는 게 물론 식물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병충, 병원균이나 벌레에 해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정량만 잘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아무튼 요거 사용한 약재 요거랑 정리해서 희석 배율 뭐 기타 정리해서 제가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란에 첨부하겠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일반화하지 않습니다.